네, 안녕하세요. 라라고 TV입니다. 자, 오늘은 5분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공식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한가 종목, 두 번째, 신고가 종목, 세 번째,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일봉 차트를 통해서 선별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첫 번째 상한가 종목부터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11일 기준으로 상한가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고가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선별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상한가 종목과는 다르게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인 종목들만 선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의 가벼운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편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2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1조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기로 했으니까 이 종목 역시도 관심 종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KCC 시가총액 3조 7천억, 삼양식품 12조 원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중공업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1조 원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857억이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종목들을 1차 선별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관심 종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2차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는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두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 네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제외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오히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상한가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럼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시가총액 200억대니까 패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빌리언스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이 216억입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이 종목 역시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정밀기기라는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이 253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종목 안에서는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2차 선별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신고가 종목들을 제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도달한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286억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외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43억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시가총액이 다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제외해야 될 종목은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리 환기 종목, 세 번째 정치 테마주, 네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이용해서 2차 선별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종목들이 남았기 때문에 3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는 매물대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이 매물대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기고요. 전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여기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3,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매물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매물대 기준을 이용해서 3차 선별 과정을 거칠 건데 예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한가 종목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닥 구간에서 유통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는 매물대를 이용해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가 매물대를 볼 때는 나중에 타점을 잡을 때만 정확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신고가 종목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진중앙거홀딩스부터 매물대 기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가 6,7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윗꼬리가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봉 매물대 보시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윗꼬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봉 매물대와 월봉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관점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삼형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살펴본 종목과는 다르게 일봉부터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5,640원이고 오늘 6,000원 갔다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윗꼬리 구간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은 아직도 물려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 매물대가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칙상 제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 기준을 이용해서 신고가 종목들을 선별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두 종목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봉 매물대를 소화하고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역시도 일봉 소화하고 주봉 소화하고 월봉을 소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자 선별 과정을 통해서 신고가 종목들을 뽑아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나서 실제로 타점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큐라클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상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차트로 넘어가서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고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면 3번 패턴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자면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지금처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일 때만 우리가 시초가 매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뷰라클은 원칙에 의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바로 닫았습니다. 그러면 2번 패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일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이 구간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적으로 2,250원부터 약 4,250원까지가 되는데 지금의 주가는 4,555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오랜 기간 물려있다가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었던 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팔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갭이 얼마나 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 갭이 높게 뜬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조금만 흔들더라도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시가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 갭이 낮게 뜰 때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갭이 낮게 떠서 기준봉 종가 라인 부근에 있다면 이분들은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됩니다. 내가 그래도 6개월 이상 물려 있었는데 수익은 보고 나오자라는 심리 때문에 일단 물량을 많이 던지지 않고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신규 매수세와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갭이 낮게 뜬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반짝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갭이 낮게 뜰 때 여기에 들어가서 반짝 올라갈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잔파동만 먹고 나오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봉 차트를 분석하고 나서 정확한 타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패턴을 분석해 보자면 아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한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래대금은 앞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생긴 거래대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9,000원부터 15,750원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물량이 이때 나온 것이고 이 나온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내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고 단기 수익 매매도 가능합니다. 일단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매물대의 중간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내일도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력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를 오래 하기 위해선 시가 갭이 낮게 뜰 때만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갭이 높게 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때는 시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훼손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준봉의 종가는 11,470원입니다. 장중에 일시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종가상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캔들도 중요한데 이때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음봉 캔들이 거래 대금 실현치 나온다면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가 라인은 지켜주고 망치형 캔들이나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다면 세력들이 앞에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로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일선 추세 이탈하지 않고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기준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음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패턴상 양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여기 들어가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하는 시초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윗꼬리를 통해 물량을 소화하면서 5일선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음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시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추세 이탈하지 않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 캔들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갭이 뜬다는 가정하에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 소화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1선을 기준으로 한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장중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급등주 차트 분석 자료를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